물권법 기본적인 것은 했죠. 점유권부터 한다고 그랬었나요? 점유권부터 한다고 그랬죠? 70이 아니고 99. 앞에 가운데는요, 등기 있죠? 등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등기법 배우고 있죠? 그래서 등기법 끝나고 나면요,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강의 노트요, 100페이지요. 강의 노트 100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먼저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본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제한물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뭘 보냐? 점유권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이렇게 본권하고 구별했는데 원래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본권이라는 것은 뭐뭐 할 수 있는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관념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제한물권이 전부가 다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유권은 먼저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의 지배고 이것을 하고 있는 이 말이죠.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요. 사실상 지배. 여기는 뭐냐면 할 수 있느냐 아니고 뭐죠? 하고 있는이죠. 이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색깔의 분필을 잡고 있어요? 노란 색깔을 잡고 있죠. 노란 색깔이요. 이 노란 색깔을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이죠. 내가 지금 어때요? 잡을 수 있는이에요? 잡고 있는이요? 잡고 있는이요? 있는? 그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그것을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뭐냐면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지금 강실의 온도가요? 덥냐 춥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촉각이라고 하죠. 냄새를 맡는 거 뭐라 한다? 후각이죠. 맛을 보는 건 미각이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시각이죠. 이런 것들, 귀로 듣는 거 청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에 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요, 앞자리가 이렇게, 앉은 키가 이렇게 높아가지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앞을 쳐다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괜히 뒤로 앉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사람이 앞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 시각을 가렸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등기법하고 그다음에 중개사법을 배우면 중개사법 이제 실무에 들어가잖아요. 실무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가 되냐면 권리하고 사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뭔 확인 설명이라는 것을 보면 권리에 관한 것인지 그것을 사실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말이 무슨 말이요? 지적도라고 하는 거죠. 지적도가 있으면 지적도를 통해서는 땅의 모양은 알 수가 있죠. 땅이 마름모꼴인지 직사각형인지 둥근형인지 이런 모양은 지적도로 보고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땅이요 경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적도를 보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하죠? 눈으로 쳐다봐야 되죠.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현관문의 호수하고 현관문 실제 건축물 대장상의 호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경매가 된 것들이 다 뭐예요? 경매가 잘못된 것이 이게 101호로 됐고 현관문에 이게 102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 도면을 제출하잖아요. 또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대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102호가 돼 있고 이게 101호가 돼 있다 이 말이죠. 대장상에는 되는데 현관문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인가? 무조건 대장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현관문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현관문에 102호가 경매가 되죠. 근데 102호가 경매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어디가 경매됐다? 101호가 경매가 된 것이에요. 101호가. 그러니까 지금 1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날벼락 맞는 거죠. 그럼 어떡한다? 처음부터 건물이 잘못된 거죠. 이 사람 이쪽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기한지 아직 1년이 남았다. 그럼 이 사람들 이사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 현관문의 호수하고 대장상의 호수가 다를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가? 뭐를 기준으로 한다? 대장상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냐면 대장은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등기부는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사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대장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권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다 뭐로 보면 된다? 사실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점유는 사실이죠.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것을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권리 구제를 못 받는단 말이죠. 뭐가 침해를 받아야 돼요? 권리가 침해를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사실상 지배란 말이 뭐냐? 그것을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봐버려요. 점유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봐봐요. 그럼 지금 여기 학생 볼펜 가지고 있잖아요. 볼펜을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점유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점유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누군가가요, 점유를 누가 침해하죠? 그러면 점유를 침해한과 동시에 뭐를 침해하는 거예요?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침해당했죠?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유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내가 지금 이것을 잡을 의사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점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볼펜이 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에요. 볼펜이란 말이죠. 그걸 모르고 내 가방 속에 내가 가져온 거예요. 일부러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봐. 내가 지금 학원에서 집에 갈 때까지 내 가방 속에 볼펜이 있었죠. 그걸 내가 인식을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걸 과연 점유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볼펜이 내 가방 속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냐?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가 남의 볼펜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점유 설정 의사요. 이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이죠.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옆집에 빨래가요, 바람을 타고요, 우리 집을 담을 넘어서 우리 집 마당에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요, 지금 외출에 나가 있어요. 외출가 있으니까 그놈의 빨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내가 귀가해서 보니까, 외출 갔다가 귀가해서 보니까 마당에 남의 모르는 빨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옆집의 빨래인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뭐라네? 그것을 점유 설정 의사라고 그래. 아, 우리 집 마당에 남의 빨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걸 점유 설정 의사. 그때부터 점유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가방을 열었더니 옆에 있는 학생의 볼펜이 내 가방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학원에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는 사실상이 지배인데 나는 그것을 의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때 남의 볼펜이 있었네? 그걸 알죠. 그걸 점유 설정 의사. 이제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점유가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란다?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를 만약에 침해당하죠? 점유를 침해당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력구제권이요. 이 자력구제권이라는 것은 뭐냐? 원칙적으로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력구제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실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요, 탄료의 법칙이라고 하죠. 하무라비 법전이라든가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뭐가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내 왼쪽 눈을 뽑으면 나도 가서 뽑아오겠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내 상의를 뽑았다? 나도 열받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죠. 직접 가서 뽑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그러면 자력구제를 놔두면요, 한 20년만 흐르면요, 모든 사람들이요, 눈 두 개가 바보가 돼요. 그렇잖아요. 다 뽑아버리니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드라큘라가 돼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요. 다 뽑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냐? 국가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 고대 로마에 보면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생을 해요. 악취력에서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요. 그러니까 소송이란 게 뭐예요? 국가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 말이죠. 해결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뭘 한다? 그 재판을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 재판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가 스스로 가서 해결하지 말고 우리한테 오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당신의 후견이 돼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가가지고 이빨 뽑지 말라는 거죠. 눈 뽑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울면서 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송제도가 완비가 되면서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력구제라는 것이 반드시 없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지금 강도가요, 칼을 들이대고 내 목에 칼을 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요, 자력구제는 안 되니까 걔한테 얘기하죠. 강도한테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주면 내가 일단 그 경찰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찔러도 되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요, 죽지 싫으면 내가 걔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칼이 있으면 칼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찔러야지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럴 때는 국가의 힘을 받을 여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자력구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란다?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정당방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력구제를. 알겠죠?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 말이죠. 내가 봐봐, 알바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비트오백 하나요? 마시더니 도망가요. 그러면은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비트오백 하나 먹고 지금 한 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잠자다가요, 이런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쫓아가야죠. 가다가 무섭다. 그러면 물론 오더라도 쫓아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CCTV에 찍힐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는 뭐란다? 자력구제를 가지고 급하잖아요. 지금 경찰에 알릴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때는 자력구제가 허용되죠. 이런 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예전에 한번 이런 거 있었죠. 집에 야간에 자기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때려가지고 뭐라죠? 중태에 빠뜨린 뭐라 하지? 거기다가 내사 상태인가? 내사 상태 빠뜨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집에 그러면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럼 어서 오라고 하면서 밥상 차려야 되느냐? 별의별 소리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당했던 사람은 50대 중반 정도 되고요. 그걸 제압을 했던 사람은 집주인은 30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을 1차 제압을 했어요. 제압이 끝나면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력구제가 아니에요. 자력구제는 급박한 상황에 산다고 그랬죠, 방금요. 급박한 상황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제압을 했어. 제압을 해서 경찰을 불러서 인계를 해야죠. 제압을 하고 나서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폭행을 한 거죠. 그것을 뭐냐냐? 과잉이라고 해요. 과잉한 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한 거잖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어린아이가 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 잡았는데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던져버린 거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애를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인수인계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에 의해서 내가 처벌한 거랑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내 생각, 전후 사정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왜 대법원이 우리나라 판사들이 짱구 다니고 그 사람한테 왜 3년형을 선고를 했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다 그 과정대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긴급한 상태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력구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 침해를 받죠? 점유권이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미 다 공부를 했었죠. 물권적 청구권을 할 때. 알겠죠? 뭐를 했죠? 기억 안 나요? 204조, 그 다음에 205조, 206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의 뭐라고 얘기해? 점유의 해수, 그 다음에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이렇게. 이 해수를 뭐라 한다? 반환,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여기는 방해 제거 청구권, 보전은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서요. 원칙적으로 이제 여러분 점유가 조금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해 안 해요? 소유자는 점유해 안 해요? 점유하죠. 전세권자는 점유해 안 해요? 전세권자. 점유하죠. 임차인은 점유해 안 해요? 임차인 월세 사는 사람? 점유하죠.
뒤집어 잡는 게 뭐예요? 점유하는 거잖아요. 절도범 점유 안 해요? 절도범 점유 안 해요? 물건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는 뭐죠? 사실상의 지배잖아요. 우리 민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따져요. 이래서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유자냐 아니냐 따지지 않는 거예요. 봐봐. 소유자 물건을요, 내가 훔쳐왔어. 이렇게 훔쳐서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점유하고 있죠. 그걸 딱 소유자가 나한테 오더니, 자기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 다시 또 가져가 버려. 이것도 뭐냐? 점유를 침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상호 침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소유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잡고 있으면 나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점유권이 있다고. 그런데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내 거 자기 물건이라고 다시 이렇게 빼앗아 가버리죠? 그것도 침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훔쳐온 것도 침탈. 알죠? 내가 남의 물건 훔쳐왔어? 주인이 나한테 말하지 않고 가져가죠? 그것도 침탈이에요. 이걸 상호 침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저 사람 소유자니까 당연히 가져가지. 이러면요, 여러분의 자전거를요 잃어버렸단 말이죠. 보니까 친구 집에 있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친구한테 말도 하지 않고 삐져가지고 자전거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미 점유가 친구 집에 있잖아요. 친구 집에 이미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면 안 돼. 왜? 자력구제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친구가 내 자전거 훔쳤다고 도망가. 그럼 내가 쫓아가서 잡아서 빼앗아 올 수는 있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 근데 이미 친구 집에 있잖아요. 그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침탈 상태가 종료가 됐으니까. 그때는 가서 다시 가져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반환 청권 행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왔다. 그것도 뭐로 본다? 침탈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 점유가 있으면 자력 구제권이 있다. 점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온다.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온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점유라면 거의 대부분 다 뭐가 있다? 점유권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로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점유라면 어떻게 해요?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라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해요. 이 점유보조자는 뭐라 한다? 알바라든가 파출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간접점유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점유 무슨 말이냐? 여기 집주인이 갑이에요. 갑이 을한테요, 이 집을 임대를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이 직접 들어가서 잠을 자야죠? 이 사람을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은요, 이 집을요, 월세를 줬으니까요. 갑은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소유권자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할 수 있잖아요, 점유. 그래서 이 임대인을 뭐라 한다? 임대인을요,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 이것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여기는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여기는 간접 점유자고, 여기는 직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점유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 자력 구제권이 나오고요. 여기서 점유권에서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봐봐. 여러분, 점유보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뭘 한다? 점유는 하는데 뭐가 없다? 점유권이 없잖아요. 뭐는 하는데? 점유는 하는데. 그러면 점유보조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자력 구제권은 있으나 뭐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한다?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뭐라 한다? 점유는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자력 구제권은 없으나 이 말이잖아요.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시험 문제가 이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문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라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시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게 보통 시험이에요.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물어봐. 왜요? 그래야지만이 변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것을 이제 암기하는 이걸 헷갈려 자주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를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점유라면 점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임차인은 점유하죠. 점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력구조권도 있고 점유보호청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파출부라든가 알바는요, 내가 남의 물건을 청소기를 내가 지금 파출부가 청소기 들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죠.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야. 점유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집 주인한테 인정된다고, 점유권은. 그러니까 내가요 청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요 청소기 가지고 도망가고 있다. 그럼 쫓아가서 빼앗을 수는 있죠. 근데 이미 멀리 가버렸어. 그러면 내가 주인을 위해서 소송까지 해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소송은 누가 해야 돼? 집 주인이 해야죠. 그래서 뭘 한다? 파출부는 뭐는 있는데 점유는 있는데 뭐는 없다? 점유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바생은 점유는 해. 자력구조권이 있어. 점유권은 없어. 점유보호 청권은 없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소송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요? 100페이지, 101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있죠? 100페이지 지금 봤죠? 100페이지 보면 점유하고 점유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보면 100페이지 한번 봐봐요. 100페이지요. 100페이지 보면 거기 204조의 점유의 해수, 보유, 보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해수에다가 뭐라 쓰냐? 해수에다가 이렇게요. 반환 청구권이에요.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보유가 뭐냐?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예방이 뭐냐? 보존이 뭐라 한다? 방해, 예방 이렇게. 알겠죠? 페이지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걸 봐야지. 이거 여기 써 있잖아요. 해수가 반환, 보유가 방해, 제거, 보존이 방해, 예방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보면 지금 뭐가 나오면 로마법하고 게르만법이 나왔죠. 이거 여러분요 봐봐요. 이것은 여러분요 지금 알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해. 근데 다른 데서는 뭐 설명 본 적이 없는데 봐봐요. 오늘 이제 로마하고 이제 게르만법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게르만법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로마에서는 점유를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포세시오라고 한다. 게르만법에서는 게벨이라고 한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 알았죠? 내가 지금 마치 뭔가요?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았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것과 모든 것이 알면은 이해하는 게 빨라요. 우리가 물권법 전체를 있죠. 전체를 이해하는 게 빠르단 말이죠. 로마라는 나라 생각을 해봐. 로마는요, 모든 나라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만큼 로마라는 나라는 융성한 나라였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로마는 어디냐? 서울특별시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요? 완전히 무슨 주의다?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게르만은 뭐냐? 완전 시골 깡촌이에요. 여러분 시골 깡촌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누가 언제 태어나고 생일이 언제고 그 집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고 오늘 그 집 할머니 생일날이고 다 알아 몰라? 다 알죠. 이것은 뭐다? 단체성이 단체주의죠. 단체성이 있죠. 게르만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이죠. 상업적이란 말이 뭐죠? 그건 개인적이란 뭐죠? 이건 농업적이죠. 농업적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농부들 보면 이런 보면 항상 쿠데타를 일으킨 쿠데타 세력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관심을 사냐? 농부들한테요. 농업무인. 왜요? 이분들은 사상을 잘 바꾸잖아요. 이런 보면은 뭐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러면 전라도 쪽에 그쪽에 있는 그 농민들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럼 그 전두환을 미워하냐?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전두환이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어? 농어민 부채를 탕감하는 거 아니에요? 농어민 부채. 왜요? 내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쿠데타하는 것은 그 놈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면 전두환 여건이 있어서 물론 부정투표가 좀 있긴 있었겠지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면은 시골에서는 다 무조건 뭐예요? 집권당이에요. 왜요? 지금은 그런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쿠데타를 일으키면 다 농어민들한테 다 뭐 부채 탕감해 주죠. 그 다음에 농어민들한테 뭐죠? 비료값 같은 거 싸게 공급해 주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받을 욕심으로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은 뭐죠? 상당히 사람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농업적이고 단체주의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주의는 똑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내 것을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눠 쓸 수 없는 거예요. 내 건 내 거고 너 건 너 건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서 소유한다는 거, 소유권은 소유권이고 소유한다는 것하고 여기요 점유한다는 거, 점유. 이게 소유와 점유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단체는 뭐예요? 단체는 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물건을 소유하면은 그 속에 뭐가 돼 있다? 점유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같이 붙어 있느냐? 따로따로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 물권법을 딱 보면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본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법의 구조가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있다? 로마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만 있는 거. 개인주의는 내 거 이거 내 거 한 개지 내 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개인주의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뭐냐 소유권이라는 것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죠.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황제가 모든 땅에 로마의 모든 땅을 황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내 땅인데 그럼 나온 황제가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녀하고 놀아야 되는데 언제 농사 지어?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한물권을 해가지고 지상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가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주는 거죠. 소유권 하나, 소유권은 줄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은 꽉 잡고 있고 소유권에서 이 사람한테 지상권 주고 전세권 주고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면 소유권과 제한물권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있다? 로마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기에 개념한 법은 단체주의죠. 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너 거고 뭐 이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봐봐요.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땅 전체가 황제 거예요. 황제. 그런데 황제가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하냐? 땅을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을 용주라고 해서 용주한테 주죠. 이 땅 전체는 누구 거다? 황제 거죠. 황제 것이면서 그러니까 봐봐.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은 황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용주한테 줘. 그럼 용주는 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이 말이죠. 도지한테 줘. 그럼 용주는 어떻게 하죠? 가서 또 황제한테 아부하고 또 정치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지금도 박근혜 보고 뭐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런 또 아부도 또 해주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용주는. 그러면 용주가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땅을 또 이렇게 나누죠. 나눠가지고 이걸 또 누구한테 주냐? 기사한테 주죠. 기사가 뭐예요? 기사는 군대를 소유하죠. 그래서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용주를 보호를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각 용주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모이면 군대, 로마군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 기사들이 뭘 한다? 용주를 보호를 하죠. 무력으로.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가서 훈련하고 찌르고 뒤집어주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가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또 땅을 이렇게 또 분봉을 해가지고 여기를 또 누구한테 준다? 농노한테 주죠. 농노. 이러면요. 중세의 농노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외건업이니 설고업이니 이런 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면 외건업이가 있고 설고업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외건업 같은 것은 밖에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설고업이는 같이 주인하고 같이 살면서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됐다 안 됐다? 원칙적으로 안 됐죠. 물론 나중에 이제 외건업한테는 약간의 이제 소유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유가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신분의 자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이 농노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농노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돼. 여기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의 농노하고 우리나라 노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농노들이 있잖아요. 이 농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기사한테 바치죠.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돼요? 여러 농노들한테 해가지고 농노들한테 돈을 받죠? 받은 거에 또 일정 부분을 또 누구한테 받죠? 용주한테 바치죠. 용주를 또 각 기사들한테 다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을 누구한테 받죠? 황제. 그러니까 결국 제일 부자가 누구다?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 땅 봐봐.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농노 땅이죠. 그러면서 A라고 하는 기사 땅에 속하죠. 그러면서 이 전체가 누구다? 용주 땅이죠. 이 전체가 또 누구 것이다? 황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때요? 황제의 소유이면서 용주의 소유이면서 기사의 소유이면서 농노의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겹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중충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충소유권, 소유권이 여러 개로 이렇게 겹쳐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중충소유권, 이 중충소유권에서 뭐가 나오냐?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봐봐요. 이렇게 이 집이 전체가 갑의 집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월세 임대차를 주죠. 임차인이죠. 을이 이것을 또 병한테요 전대차를 줘요. 전차인이죠. 갑의 집을 을이 빌려가지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되죠? 이사 가야 되니까 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주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무슨 점유자? 직접점유자.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 간접점유자.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 간접점유자. 이렇게 간접점유자가 몇 명 있다? 2명 있죠. 이렇게 중충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중충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서 나온다, 게르만법에서 나온다, 게르만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에서는 뭐다? 로마에서는 소유권은 몇 개일 뿐이다? 한 개일 뿐이다. 그래서 로마법에서 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 개를 여러 개로 나눌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게르만법에서 뭐가 나오냐?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을 해. 그 다음에 봐봐. 부동산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시법 배우죠? 그 공시법의 영역, 등기 제도는 게르만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어디만 인정한다? 동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나중에 우리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제도는 게르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동산하고 부동산을 뭐하고 있어? 구별하고 있죠. 그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것은 게르만법에서 나오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뭐 나온다?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날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은 어느 법에서 유리한 것이다? 게르만법에서 유리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권법을 딱 개관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물권법은 점유권하고 본권, 소유권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물권법은 무슨 법을 따르고 있다? 로마법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을 나누고 있죠. 알겠죠? 이것도 무슨 법을 따르고 있다? 로마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로마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권법이 모두가 다 로마법이냐? 그것은 아니고 일부는 게르만법의 영향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간접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슨 법이다? 게르만법이고,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한다? 무슨 법이다? 게르만법이고, 등기제도라든가 공신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나온다? 게르만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때, 상린관계는 무슨 법에서 나온 것인가? 지역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 쫙 나와요. 알죠? 그러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로마법과 게르만법, 기록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그 밑에는 여러분요, 밑에 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밑에를 한번 봐봐. 그 102페이지 딱 보면 점유하고 점유권 이렇게 돼 있고 간접점유 돼 있죠? 이런 간접점유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세요. 103하고 104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권적 청구할 때 이미 배웠단 말이죠. 물권적 청구할 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105페이지를 잠깐 보셔요. 105페이지.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를요, 화요일 날 오전반 강의하고 오후반 강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지금 특강이 있죠.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특강이 있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국어 선생님 또 특강이 이렇게 있죠. 민법이요. 그래서 민법이 이제, 세 개, 이제 4번 하는 거죠. 4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요, 11월, 12월까지는 여기 목요일날 강의 있죠. 목요일날 강의하고 여기 좀 화요일날 강의 있죠. 오후에 강의하는 거. 이 2개 오후에 강의하는 거 있죠. 오후 강의 가지고, 이건 저녁 강의죠, 저녁.
저녁 강이고요. 여기 이제 오후 특강이 있죠. 이렇게 오후 특강을 되도록이면 그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를 좀 자세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는 이런 그 문제집 있죠. 이런 그 실전 민법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풀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요. 첫 번째 주는 안 되고 두 번째 주부터요. 첫 번째 학생들 이제 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고 그다음에 여기를 특강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강하는 여기에다가 여기 강의 노트에다가 강의 노트하고 또 문제까지 푸니까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볼 때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또 문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문제 풀기는 약간 강의라면 세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렇게 보고요. 토요일 날 강의는 여러분요. 지금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고압 선생님 민법은 요약집을 하고 있잖아요. 요약집을 했으니까 5월달하고 6월달 있죠. 5월하고 6월은 말했지만 문제집으로 해가지고 문제집 강의를 할 거예요. 5월, 6월이요.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있잖아요. 7월하고 8월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원래 다른 학원은 9월, 10월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7월달하고 8월달하고 8주간요. 이런 보면 적중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적중 모의고사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월하고 10월이잖아요. 9월하고 10월은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원래 이제 내가 하는 것은 9월, 10월에 여기가 모의고사고요. 모의고사. 그렇죠? 화요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문제풀이에요. 문제집.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요약 강의예요. 요약집. 근데 요약집은 1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고압 선생님이 지금 요약집으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11월, 12월하고 1월, 2월하고 3월, 4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요약 강의로 다 끝내고요. 그래서 아마 1월 1일부터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갈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문제집을 파일을 달라겠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주면 문제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풀고 여기서 문제 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특강으로 해서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 같은 데 있잖아요. 물권법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특강을 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권법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다거나 채권법을 연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정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유를 한번 보면 점유권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 맨 위에요. 점유권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원 여러분요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점유권원 그럼 뭐냐? 점유권원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다 이 말은 여기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절도범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 그 다음에 질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자주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외형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외형적 객관적은 뭐냐? 점유 개시시,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이라고 참 처음 들어본 말이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것을 뭐냐? 다른 말로 절도범을 봐봐. 절도범. 여러분 절도범은 자주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요 전세권이라든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죠? 타주점이라는 거잖아요. 자주점유가 좋아요? 타주점유가 좋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절도범이 좋아요? 내 전세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뭘 배우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이 학생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여자요? 여자 자기가 직접 얘기해?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요. 여자라잖아요. 이게 사실이지 딱 보고 남자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가치 판단이라고. 나는 이 학생 마음에 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나는 뭐 별론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가치 판단이라고요. 여러분 빨간색이 예뻐야 예쁘잖아요. 예뻐요? 어떤 사람들은요 빨갱이 가지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냐, 빨간색이 좋냐 나쁘냐는 것은 그건 가치 판단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뭐냐, 빨간색이라는 게 사실이고 여자라는 게 사실이에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린 지금 점유라고 있죠. 점유는 뭐다? 사실이죠. 사실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전세권자보다 절도범이 더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나쁘다, 절도범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지 그냥 뭐냐, 절도범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 전세권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고 이런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뭐냐, 절도범은 뭐예요? 자전거 훔쳤어. 자전거 훔쳤는데 자기가 지금 타고 다녀.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어 안 믿어? 사회가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어? 아니 절도범이 물건 훔쳤는데 자기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왜 경찰 보면 오줌을 싸는 거예요? 절도범이 왜 경찰 보면 오줌 싸는 거예요? 자기 건데 왜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왜 오줌을 싸냐고. 신기하네.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죠.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타고 다니죠. 친구가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돈 없으면 팔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마치 뭐 있냐? 소유자인 양 행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권자를 봐봐. 외형적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세권자가요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친구들이 왔어. 야, 너 이거 니네 집이니? 그랬더니 자기는 내 집이라고 얘기하려고 생각이 없었어 별로. 그래서 아니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너 언제 돈 버느니 그래? 또 한번 넣쳤죠?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 쟤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성실했잖니. 옆에서 또 거드니 하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 얼마니 그랬더니 내 집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세는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3억 5천 정도 갈걸? 야, 너 벌써부터 그렇게 안정이 찾았구나. 우리는 지금보다 다 월세 사는데. 이게 아닌데. 알겠죠? 아무튼 이제 뭐 집값도 얘기했겠다.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어때요? 어차피 이래 된 거 그냥 소유자로서 그냥 행세하는 게 낫죠. 그래서 사실 우리 남편이 고생 좀 했지. 우리가 뭐 많이 돈 모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봐. 이 사람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친구들한테 자기 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전세 사는 사람이죠. 전세는 원래 무슨 점유가 돼야 돼? 타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친구들한테 내 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주다, 타주다? 여전히 타주다 이 말 아니에요. 여전히 타주다. 왜냐?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내가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지금 내 소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걸 주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 내가 말하고 있죠. 그걸 주관적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 그러면 계약서 가져오라 이 말이죠. 직구들이 그럴 수 있잖아. 계약서만 가져와라 할 수 있잖아요. 가져왔더니 계약서가 전세로 돼 있네. 그러면 타주점이죠. 외형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유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전세권자는 여전히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이 말이죠. 무슨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봐봐. 전세권자? 그럼 타주점이에요. 그럼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건 니네 집이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은데 굳이 내가 전세 산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세 산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 있잖아요. 나 타주점이 하고 있어. 이렇게. 타주점요. 그럼 그게 뭔데? 너 아직 그런 말도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열받아서 더 이상 안 물어봐. 알겠죠? 그래서 나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타주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임차인 무조건 타주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전세권자가 무조건 타주점이에요. 임차인이 무조건 타주점이에요. 소유자가 무조건 자주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좀 이따가 중요해. 그런데 불분명하다. 이것을 뭐 암기해. 197조 1항. 알았죠? 암기하라고. 197조 1항 암기해야 돼. 불분명하다 무슨 말이냐? 봐. 점유자가 이렇게 나와. 점유자가 어쩌고저쩌고. 봐봐. 여기 봐봐. 지상권자가 무슨 점유? 지상권자가 무슨 점유?
타주점유. 점유자가 무슨 점유? 알 수가 없죠. 여기 봐봐. 지상권도 점유하고 전세권도 점유하고 유치권도 점유하고 절도범도 점유하고 소유권도 점유하고 다 점유한다니까. 그런데 절도범이 자주점유, 전세권자가 타주점유. 그런데 점유자가,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로서 점유한단 말인지 전세권자로서 점유한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뭐라 보냐? 일단 이 사람을 자주점유로 보는 것이고, 자주점유, 평온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그 다음에 선의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점유, 이렇게 얘기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점유, 이렇게. 자주점유의 반대가 뭐예요? 자주점유의 반대가 타주점유, 이렇게. 평온의 반대가 뭐예요? 공연점유, 이렇게. 아니요, 평온의 반대가 폭력점유. 공연의 반대가 뭐예요? 은비점유. 선의의 반대가 뭐다? 악의점유. 무과실의 반대가 뭐다? 과실 있는 점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하고, 없는 것을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다 설명하고 얘기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는 것이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추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입증을, 여기는요, 누가요? 점유자 스스로가 뭘 한다?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요, 자주하고 타주는 여러분 구별했죠? 자, 그 다음에 평온한 거 뭐냐? 봐봐. 물건 있죠? 이렇게 물건 있죠? 그대로 내가 절도범이 몰래 물건 훔쳐오죠? 평온하잖아요? 근데 강도는 뭐냐?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가져온 걸 강도라고 그래. 폭행과 협박. 알겠죠? 그러면 폭력이, 그걸 폭력점유라고 그래. 폭력.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연이 좋아요? 평온한 게 좋아요? 폭력이 좋아요? 평온한 게 좋아요? 평온은 누가 점유한 것이다? 절도범이에요, 절도범. 폭력은요, 강도다. 강도가 좋아요? 절도가 좋아요? 그걸 절도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 지금. 사실은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상태만 보는 거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물건 훔쳐와. 그걸 평온하라니까, 평온. 그런데 내가 물건 가져가려니까 잡아 못 가게. 뺨을 때려가지고 몰래 가져왔다, 억지로 빼앗았다, 이 말이죠. 그걸 폭력이라니까. 폭력은 좋다, 폭력은 나쁘고 절도는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뭘 가지고 있어? 지우개 가지고 있죠? 봐봐. 여러분 눈에 다 보여요? 공공연하게, 그걸 공연이라고 그래요. 공연하게. 혹시 지갑 있어, 지갑? 어디가 있어? 지갑, 가방 속에? 이런 지갑 가방 속에 숨겨놨다잖아요. 그것을 남 모르게 그걸 은비라고 그래요. 지갑을 그러면 가방 속에 숨겨놔야지. 지갑을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누가 가져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당연히 지갑은 어디에 있어야 돼? 가방 속에 있거나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비. 보이지 않게끔, 남 모르게, 이 말을. 그런데 지금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것을 말한다? 공연이라고 하죠. 여러분요, 돈 딱 들고, 나는 은비 같은 거 싫다고 돈 딱 들고 흔들어 가봐. 걔는 100m 가기 전에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공연, 은비.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물건을 점유자로서, 소유자로서 점유한다. 소유자? 그러면 자주점유. 전세권자? 타주점유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잡고 있어. 점유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런 거죠. 옆에서, 저 옆에 누가 밭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기 분명히 가백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을이 농사를 짓고 있네? 그럼 친구들끼리 그러면서, 야, 저거 원래 가백 땅 아니니? 가백 땅 맞는데? 왜 을이 농사 짓고 있지? 이렇게. 왜 짓고 있을까? 저놈이 샀나? 빌렸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면 간단해. 이렇게는 시험이 안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몰랐을 때, 그때 그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한다? 자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왜? 다 보이니까 공연이죠? 선의 점유라고 보는 거예요. 추정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주 점유로 추정해.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려면 갑이 지금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상대방인가? 아니야. 갑이 어제 내가 같이 있었는데 친구인데 갑이 어제 땅 빌려주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빌려서 저 농사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걔는 빌려서 썼다 이 말이죠? 무슨 점유예요?
타주점유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 누가 증명해야 돼? 저 사람이 자주가 아니고 무슨 점유라고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자주. 그래서 앞으로 봐봐.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추정. 추정이라는 말은 너는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주점유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자주가 아니고 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없지. 자기는 자주점유니까. 내가 상대방이 내가 쟤 아니야. 쟤가 어제 빌렸잖아. 빌려서 써가지고 내 친구 땅 원래 땅인데 내 친구가 어제 빌려줘서 농사 지으라고. 이렇게 내가 증명해. 내가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저 사람 어떻게 농사 짓고 있지? 쟤 땅 빌렸잖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추정이 안 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무과실로 보겠다는 거예요? 과실로 보겠다는 거예요? 과실로 보겠다는 거죠. 나 과실 없는데? 이렇게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을 입증을 잘 알아야 되겠죠? 추정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추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추정이란 말이 뭐냐? 추정한다는 말하고 반대가 뭐예요? 본다. 그 다음에 간주한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 이런 말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정한다. 추정은 입증 책임하고 관계가 돼. 입증 책임. 그럼 추정은 누가 입증한다? 추정은 누가 한다? 추정이라는 말에서 누가 입증을 해? 상대방이 증명을. 상대방. 그러니까 뭐다? 너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러면 일단 무슨 점유로 본다? 자주점유로 본다.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기를 여러분이요 조금 이해하는 게 약간 어려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했으니까요 두 가지 정도로 좀 더 봐야 돼요. 뭘 보는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97조죠. 198조에 보면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점유 계속 추정은 이런 것이에요.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갑이죠. 여기가 을이죠. 여기가 갑이에요. 5년 점유였고 1년 점유하고 2년 점유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갑의 물건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침탈을 해. 침탈을 하면 어떡하죠? 갑이 몇 년 안에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몇 년? 1년.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안에 다시 반환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을을 기준으로 보면 을을 전후에 갑으로 똑같죠? 갑으로. 그럼 전후 양시에 동일하죠? 동일하죠? 그럼 어떡하냐?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 그래서 모두 몇 년이다? 8년. 8년간 점유를 갑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 5년하고 끊겼다가 다시 또 2년이냐? 그게 아니고 몇 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봐? 8년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는 전후의 점유자가 똑같죠? 그런데 전후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여기는 2년이다. 여기는 4년이다. 여기는 3년이다. 이렇게요. 여기는 선이이다. 여기는 악이이다. 여기는 선이이다. 이렇게. 그럼 이때 병은요. 자기 것 3년만 주장할 수 있어.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병은요. 갑의 것부터 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다. 이것을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를 병합할 때는 하자를 승계하자. 하자를 승계하자. 여기서 하자가 뭐냐? 여기죠. 폭력이나 은비나 악이나 과실을 하자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승계하는 거예요. 여기는 봐봐요. 이 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후에 점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래도 병합을 하게 되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해. 그래서 점유 계속 추정은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란 말. 이 말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점유를 분리하는 것하고 병합하는 것이 있는데, 병합을 하면 원래 병은 3년밖에 점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병합을 해. 그러면 3년, 2년에다가 4년에다가 3년이니까 모두에서 몇 년이다? 9년이 되죠. 9년이 돼. 이렇게 자기는 3년밖에 점유하지 않았는데 앞에 사람까지 다 합해서 자기가 점유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알겠죠? 우리나라 역사는 몇 년이죠? 조선 시대 해가지고 조선 500년이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선만 해도 500년이고요. 지금 보면 벌써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역사는 뭐래요? 역사 흘러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지금에서 어떻게 하죠? 지금에서 과거로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뭐 광복일 때부터 시작한다. 뭐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다 계속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3년만 주장할 수 있지만 앞에 사는 것까지 다 더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것만 주장하면 뭐라 한다? 3년에 뭐가 된다? 선의가 되지만 선이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하면 2년에다가 4년에다가 3년 그러면 뭐 됐으면 몇 년이죠? 9년이죠. 9년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선이고 이 사람은 선인데 여기가 악이잖아요. 악이를 뭐라 한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가 뭐가 되냐? 악이가 돼. 악이. 여기는 선인데 왜요? 하자를 쓴 게 병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하는 건 좋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악이라고 하자 고춧가루 껴있죠? 이걸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년은 주장하는 거 좋아. 그런데 선의가 아니고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점유를 병합할 경우는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는 자주다 타주다? 전세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죠. 타주. 소유자고 절도 보면 자주고 전세 임차인은 타주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갑이 사망을 해. 사망하고 나서 병이 상속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속인은 그러면 아버지가 전세 살다 사망했어. 그러면 아들은 소유자가 된다? 여전히 전세권자다? 여러분요 아버지가 전세 살다 사망했는데 아들이 만약에 소유자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에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워 팰리스를 한번 가시죠 해가지고 타워 팰리스 또 전세 계약해가지고 돌아가시면 그게 내 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속인데 여전히 뭐가 된다? 전세권자로서 뭐가 된다? 타주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상속인요. 자기네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내가 사고 싶을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아버지는 타주했는데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자주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자주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전세 살다 사망했어. 내가 상속을 했어. 근데 나는 아버지가 살았던 이 집을 내가 사고 싶어. 자주가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자주가 되고 싶단 말은 뭐예요?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지금요 내가 지금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 살다가 소유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아니 뭘 그렇게 또 고개 숙여 때 이게 필요 없잖아요. 맞는 말을 돈 주고 사야죠. 그러니까 뭘 하면 된다? 매매하면 되지. 매매 또는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 받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주라는 것은 뭐다?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뭐라 한다?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 뭐라고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은 타주 점유가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려면 집을 사야 되겠죠. 집을 사는 것을 뭐라 한다? 매매, 새로운 권원이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뭐라 한다? 소유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뭐를 해? 소유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요 그 밑에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107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